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도 아니여 바로 조선 후기 즈음 한양 근처 광주군 풍남리의 광주 이씨 광릉부원 군파에 낡은 기와집이 있었으니 바로 이 진사 댁이었답니다. 이 진사는 학문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똑똑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 물정, 특히 돈벌이에는 영 재주가 없었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그저 펑펑 쓰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으니 집안 살림은 날마다 기울어가는 것을 그저 한숨만 쉬며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아침마다 찬장에서 긁어모은 쌀알이 보일 때마다 이 진사 부인의 한숨은 깊어졌고 집안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몰래 눈물 훔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진사는 서재에 틀어박혀 고서만 들여다볼 뿐 현실을 외면하는 데 익숙했죠. 그의 도포는 헤어지고 갔은 날과 빛을 잃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요즘 주인어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다. 쌀떡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인데 이러다간 우리까지 다 내쫓기겠소. 마당 한 구석에서 머슴 돌쇠가 마당새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굶주림과 함께 다가올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쉿, 말이 많구나. 정 때문에 여태 우리를 품어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다만 일거리도 없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이러다간 정말 길바닥 신세 면치 못할 거야. 마당새도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삶의 희망을 잃은 듯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어린 종분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쌀독은 이 집안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주인어른과 마님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 분이는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엔 가세가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 분이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집안의 모든 운명이 걸린 듯했습니다. 분이는 평소 허드렛 일을 위해 저잣거리를 자주 오갔답니다. 양반들은 오직 학문만이 최고라며 상인들을 업신여겼지만 분이의 눈에는 저잣거리 상인들의 삶이 참으로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흥정소리, 물건에 대한 품평, 오가는 소문 하나하나가 분이에게는 귀한 배움이었죠. 분이는 상인들이 주고받는 작은 정보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유심히 관찰했죠. 어느 날 분이는 저잣거리에서 약재 상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당귀가 이렇게 귀하니 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는구나. 뿌리 하나에 엽전 10잎을 줘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야. 한 상인이 손님에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덕은 또 어떻고? 귀한 분들이 몸보신한다고 찾으니 캐는 족족 동이나지. 이놈의 약초들은 밭에서 길러도 돈이 된다니까. 다른 상인도 거들며 약초 꾸러미를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상인들의 대화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참당귀? 더덕? 우리 집 텃밭에도 예전에 그런 약초가 자랐던 것 같은데 묵정밭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심을 수 있다면? 빛나는 눈으로 텃밭을 상상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황폐한 밭이 푸른 약초들로 가득 찬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분이는 곧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어른과 마님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 텃밭을 다시 일굴 것입니다. 그리고 참당귀와 더덕을 심을 것입니다. 이 진사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낡은 체면에 대한 고집이 역력했습니다. 분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약초라니. 게다가 우리 같은 양반 가문에서 농사라니. 어찌 체면을 이리도 깎아내린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진사 부인도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런 천한 약초를 집안 체면은 어찌하려고? 여종의 말에 따라 우리가 밭일이라도 한단 말이더냐? 분이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비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사님, 마님,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집은 물론 저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이 약초들이 귀한 약재로 쓰여 큰 돈이 된다 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방법만이 이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분이의 굳은 의지와 비장한 각오에 이 진사 부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분이의 기세에 눌린 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의 지휘 아래 묵정밭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에게 정확히 어디에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흙을 덮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농부처럼 땅을 살피고 햇볕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어깨 너머로 들은 농사꾼들의 이야기, 약재상에서 들은 약초 관리법을 떠올리며 꼼꼼하게 지시했죠. 퇴비는 어떻게 만들고 물은 언제 주어야 하는지, 심지어 벌레를 쫓는 방법까지도 기억해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분이의 꼼꼼하고 착실한 지시에 놀라며 차츰 따르기 시작했죠. 분이는 직접 삽을 들고 흙을 고르며 솔선수범했고 해가 질 무렵까지 밭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더럽혀졌지만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밭에서는 연한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고 이내 잎을 무성하게 피웠습니다. 이 진사 부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텃밭을 내다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여보, 저 것 좀 보시오. 정말 밭이 파릇파릇해졌구려. 분이 저 아이는 농사일도 아는 모양이요? 이 진사 부인이 놀라워했습니다. 헉. 분이 저 아이는 농사에도 재주가 있단 말인가. 정녕 놀랍구나. 내가 평생 책만 본 것이 후회되는군. 이 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 섞인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드디어 참당귀와 더덕을 수확하는 날이 왔습니다. 굵고 튼실한 뿌리들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이는 뿌리 하나하나 흙을 털어내며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향긋한 약초는 저작거리 약재상에서도 보기 힘든 상등품이었습니다. 분이는 수확한 약초를 보자기에 소중히 싸들고 직접 광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약재 상인들은 분이가 내놓은 약초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 광주군 땅에서 난 것인가? 이렇게 싱싱하고 뿌리가 굵은 참당귀는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 품질이라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소. 더덕 향이 아주 일품이오. 귀한 약재니 좋은 값을 쳐드려야지. 가격은 얼마나 부를 셈이오? 분이는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시세와 약초의 품질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상인들은 흔쾌히 분이의 가격에 동의했고 약초는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받아 든 분이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 얼굴에는 작은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시작이야 하는 다짐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엽전 궤장을 이 진사 부부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사님, 마님, 보십시오. 텃밭에서 난 약초를 팔아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진사 부부는 엽전 궤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분이야,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묵은 밭에서. 이 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엽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진사 부인도 감격에 겨워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야,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토록 어리석었으니 정말 고맙다, 분이야. 텃밭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분이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진사 댁의 귀한 장서와 고문서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분이는 이 진사에게 직접 찾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이 진사의 서재에 먼지 쌓인 책들을 보며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학자들과 양인 상인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곳 저작거리에는 제대로 된 필사본이 없구려. 귀한 서책 한 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소. 한 학자가 한탄했고 다른 상인은 나란 일은 아니어도 글을 배우려는 양인들이 늘어나니 요약본이나 해설서 같은 것만 있어도 불티나게 팔릴 텐데. 하고 말했죠. 분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우리 진사 어른의 학식이면 저런 것쯤이야. 썩혀두지 말자. 하며 새로운 희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사님의 학식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그저 썩혀둘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책들을 필요로 하는 학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열람하게 해드리고 진사님께서 직접 특정 주제에 대한 요약본이나 해설서를 필사하여 판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진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학문이 돈벌이에 쓰인다는 것에 얼굴을 찌푸리며 내가 어찌 돈을 받고 학문을 팔아먹는단 말이냐? 이는 사대부의 도리가 아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다. 하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첫 번째 성공으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설득했습니다. 진사님,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진사님의 학식으로 이 집안을 이롭게 하는 것 또한 큰 덕이 아니겠습니까?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진사님의 지혜를 갈구합니다. 그들의 학문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분이의 진심 어린 호소와 논리적인 설득에 이진사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책만 보시며 소일하시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다시 활력을 찾으실 기회가 될 것 같소. 전 이번엔 분이의 편을 들겠습니다. 이진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고 결국 분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갈등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희망의 무게가 체면의 무게를 이긴 듯했습니다. 분이는 곧바로 하인들 중 글씨를 잘 쓰는 돌쇠를 뽑아 필사 작업을 돕게 하고 이 진사에게는 학자들이 많이 찾는 주제의 서책 요약본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진사는 마지못해 붓을 들었지만 한번 시작하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라 밤늦도록 필사에 매달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학자의 기계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분이는 완성된 요약본과 필사본 목록을 들고 석촌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학자들과 그를 배우고 싶어하는 양인 상인들에게 이 진사댁의 해설본을 홍보했습니다. 광주이시 광릉보원군파 이 진사님께서 직접 필사하고 해설하신 귀한 서책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진사님의 지혜를 직접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댁으로 오십시오. 귀한 지식을 저렴한 값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곧 이 진사댁에는 학문적 갈증을 해소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름난 학자들도 이 진사의 깊은 학식에 감탄하며 감사의 뜻으로 금전적 사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사는 다시금 학문에 몰두하며 활력을 찾았고 자신의 지식이 재산이 되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며 분이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 진사 부부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방문객들과 학문 이야기를 나누며 생기가 넘치는 남편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여보, 분이 덕분에 다시 옛날처럼 활력을 찾으셨구려. 이 진사 부인이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사실 분이가 생각하던 것 중에 제일 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진사 댁의 가장 큰 지출은 하인들의 임금이었기 때문이죠. 이 진사 부부는 하인들과의 오랜 정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분이는 밥상머리에서 하인들이 나누는 불안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없네. 이러다간 주인어른께서 우리를 정말 내치실지도 몰라. 돌쇠가 한숨을 쉬었고 마당쇠도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차라리 나가서 품이라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답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 때문에 내치지 못하시는 주인어른의 마음도 알지만 이대로는 모두가 망할 뿐이야. 다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해. 분이는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계절에 따라 혹은 특정 일이 있을 때 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기에 새로운 고용 형태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을 모두 모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라면 주인집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하는 바를 따라주시면 모두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자 분이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하인이 계속 일할 수는 없으니 몇몇은 텃밭 일과 서책 필사 보조를 전담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씩 교대로 쉬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품을 팔아 생활비를 벌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인집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 진사 부부도 하인들을 내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인님과 마님께서 하인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집이 망하면 그 정조차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제발 저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분이의 간곡한 애원에 이 진사 부부는 결국 수긍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주인 댁에서 일했는데 이제 와서 품을 팔라니. 체면도 없단 말인가. 이러다 정말 주인어른께 버려지는 것 아니냐?
낯선 곳에서 어찌 먹고 살란 말이냐? 하지만 분이는 하인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주인 집이 다시 일어서면 모두가 예전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분이가 약속합니다. 저 또한 주인 집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품팔이 자리는 제가 미리 알아봐 두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분이의 진심과 그간의 성공을 지켜본 하인들은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의 순환 근무표를 직접 짜고 그들이 외부에 나가 품을 팔 곳도 미리 알아봐주는 등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이 진사 댁의 지출은 크게 줄었고 하인들 또한 각자 자기 몫을 해내며 불안한 미래 대신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진사 부부는 분이의 세심한 배려와 뛰어난 관리 능력에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진사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텃밭 사업, 지식 서비스, 하인 순환 시스템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되자 이 진사 부부는 분이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넘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그들은 양반가의 낡은 체면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석촌장 길목에서 지친 나그네들이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원. 주막이라도 있으면 한 장 걸치고 쉬어갈 텐데. 한 나그네가 불평했고 다른 나그네는 하룻밤 묵어갈 곳도 없어 석촌에서는 그냥 지나쳐야 하니 아쉽구려. 하고 답했습니다. 분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우리 집 사랑채와 헛간, 송파 길목에 있으니 저곳을 활용하면 큰 수익이 될 텐데. 기발한 생각에 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잣거리에서 양인 상인들이 집 일부를 개조해 객주를 운영하며 돈을 버는 것을 직접 보았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곧바로 이 진사 부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진사님, 마님, 저희 집 사랑채 일부와 헛간을 개조하여 주막 겸 숙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곳 풍남리는 한양으로 오가는 나그네가 많아 큰 수익이 될 것입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와 약초로 만든 술과 간단한 주전부리도 함께 팔면 일석이조입니다. 이 진사는 분이의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체면을 따지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호, 분이 내 생각은 참으로 기발하구나. 어찌 그 생각을 못했겠는가? 이제 와서 체면 따위가 무엇이 중하겠느냐? 집안이 살아야지. 그렇게 하자. 내 지시에 따르겠다. 이 진사는 분이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새로운 활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진사 부인도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옳거니 분이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터이다. 낯선 이들이 드나드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내가 그리 확신하니 믿어보마. 분이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랑채 일부를 주막으로 개조하고 헛간은 깨끗한 숙소로 꾸몄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약초로 직접 술을 빚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팔았죠. 석촌장터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덕분에 주막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숙소는 나그네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금세 만실이 되곤 했습니다. 이 진사 부부는 주막에 오가는 손님들을 보며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이 진사는 주막 손님들과 앉아 학문이나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세상 물정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진사 부인은 매일 늘어나는 수입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마다 엽전을 세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죠. 여보, 오늘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분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복도 없었을 텐데. 이 진사 부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문패 옆에는 이 진사댁 주막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고 이 진사 부부는 매일 늘어나는 수입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진사 부부는 분이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도 순종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이가 진정으로 집안을 살릴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죠. 분이는 석촌장에서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 좋은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한양 물건은 좋다지만 사기꾼도 많고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구려. 믿을 만한 안목 있는 사람이 대신 골라주면 좋으련만. 돈을 더 주고라도 그리하고 싶네. 분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이 진사의 학식과 청렴한 명성을 떠올렸습니다.
저작거리의 큰 객주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걸고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았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사님의 안목이라면 저것이 바로 돈이 되는 재능이구나. 영리한 미소를 지었죠. 분이는 이 진사에게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진사님,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인들이나 혹은 물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한양에서 좋은 물건을 사기 어려워합니다. 진사님께서 직접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고 그 품질에 대해 품평해 주시면 그들의 신뢰를 얻어 저희가 대신 물건을 구매해주고 그 수고료를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진사는 무릎을 탁 치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분이야, 너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내가 이토록 낡은 생각에 갇혀 있었다니. 내 명성이 이 집안을 살릴 방도가 될 줄이야. 좋다. 내 직접 나서서 그들의 물건을 품평하고 좋은 것을 골라주마. 더 이상 체면 때문에 굶을 순 없지. 이 진사 부인도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사님, 드디어 본연의 활력을 되찾으시는군요. 분이 덕분입니다. 이리도 지혜로운 방법을 어찌 우리는 생각지 못했단 말이오. 이 진사는 이제 주저함 없이 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분이와 함께 석촌장으로 나갔습니다. 분이는 이 진사에게 상인들의 심리와 물건의 특징을 속삭여주고 이 진사는 자신의 학식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안목으로 물건을 품평했습니다. 이 비단은 색감은 고우나 실에 오리 성기어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이 진사는 비단 한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약재는 겉보기엔 좋으나 향이 옅어 약효가 미미할 것이 분명하오. 본초도감에 따르면. 그는 약초 뿌리를 만져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진사의 정확한 품평과 청렴한 태도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진사 어른께 물어보면 틀림없다. 는 말이 저작거리 상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고 지방 상인들은 비싼 수고료를 지불하면서도 이 진사에게 대리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이 진사댁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혜로운 가문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죠. 이 진사는 자신의 학식과 명성이 이렇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분이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가 20살이 되던 해, 이 진사댁은 몰락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집안으로 우뚝 섰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넘칠 지경이었고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진사는 이제 더 이상 줏대 없고 낙담했던 옛날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분이의 지혜로운 조언 아래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며 진정한 가문의 수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분이는 그의 변화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 진사 부부는 분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분이가 어여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면 이 진사 부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분이부터 챙겼습니다. 이 진사는 분이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어디든 구해다 주었고 부인은 분이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온갖 쌀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진사가 분이에게 값비싼 비녀를 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은 비녀를 받아 든 분이는 놀라면서도 이 진사를 나무랐습니다. 진사님, 아직 살림이 완전히 안정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값비싼 것을 사셨습니까? 이러다 다시 기울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진사는 허 웃으며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하, 분이야. 이제는 걱정 말거라. 내 덕분에 이 집안이 이리 부유해졌는데 이 정도 사치는 괜찮지 않겠느냐? 내가 이 집의 복덩이인데 어찌 이리 초라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냐?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진사 부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분이 말이 옳긴 하나 진사님의 마음을 봐서라도 받아들여무나. 하고 거들었죠. 이 진사는 이제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보다 분이에게 의견을 주고 그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약초 거래를 앞두고 이 진사가 상인들을 만나러 가기 전 분이가 이 진사에게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번 거래는 진사님의 명성이 걸린 일입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은 진사님의 안목을 믿고 찾아옵니다. 제가 옆에서 도울 테니 진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상인들을 만나십시오. 진사님의 지혜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진사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입니다. 이 진사는 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표정에서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하, 분이 내 말이 옳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이구나. 걱정 말거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 호탕한 웃음과 함께 그는 상인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이진사는 이제 진정으로 가문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진사는 재건된 집안의 마당에서 분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이야, 너의 지혜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벌써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 내 어찌 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이요. 나의 진정한 딸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수양딸이다. 너를 진정으로 아끼고 돌볼 것이다. 자식이 없어 늘 아쉬워했던 이진사 부부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사 부인도 감격하여 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분이야. 내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일어섰고 우리의 삶에 다시 빛이 들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품이었습니다. 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진사님, 마님, 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 진사는 분이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옛날의 줏대 없고 낙담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번뜩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이 내 덕분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런데 분이야, 내가 근래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 오래 있었던 하인들에게 집을 하나씩 내어주고 각자만의 텃밭을 운영하게 하여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인들이 스스로 터전을 일구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이고 우리 집안의 번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진사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에 분이는 따뜻하고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집안도 더욱 굳건해지고 하인들도 제 삶을 꾸릴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진사댁은 단순히 부유한 집을 넘어 학문과 실용을 겸비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닌 이진사댁의 진정한 기둥이자 소중한 딸이 되었고 그녀의 지혜는 오래도록 회자되었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 함께 헤쳐나가는 용기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진사댁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가세가 기울고 가진 것이라곤 한숨뿐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사처럼 어쩔 수 없다며 낙담하고 체념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 속의 분이는 달랐습니다. 어리고 약한 몸이었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결연한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집안의 몰락을 그저 지켜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답니다. 여러분도 분이처럼 눈앞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분이는 거창하고 화려한 계획 대신 지극히 현실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황폐하게 방치된 텃밭의 약초, 먼지만 쌓여가던 귀한 책들, 그리고 비효율적인 하인 관리에서부터 기회를 찾아냈죠. 심지어 양반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주막 운영이나 대리 구매 서비스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이라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실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이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이 혼자서는 이 진사댁을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지 않았어요. 낡은 체면에 갇혀있던 이 진사 부부를 끈기 있게 설득했고 불안에 떨던 하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자의 재능에 맞는 역할에 참여시켰지요. 처음엔 분이의 제안에 반발하던 이 진사도 점차 분이를 믿고 나아가 그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소통하고 각자의 강점을 한데 모아 협력할 때 비로소 더 큰 시너지를 내고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사는 낡은 양반가의 사고방식에 갇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록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지만 저작거리 상인들의 실용적인 지혜와 삶의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가문의 활로를 찾았지요. 이처럼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눈을 감지 않고 심지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지혜와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이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분이처럼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빛이 환하게 드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은야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